경리법인 1조의 대표 최경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 경리법인 1조는 세무법인 모두라는 세무법인에서 사실은 중소기업 경영관리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 부서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 형태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업무를 제가 맡고 지금 3년 동안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세무법인에서 우리 세무사님들 같은 분들 도와서 저는 한 20년 정도 이 업무를 하다가 지금 이 법인의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해야 될 전체적인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나라 고가기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고가기장이라는 그 시장에 있어서의 고객이 누군가, 그리고 그 고객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고가시장을 만들 건가를 함께 볼 거고요. 그리고 그 고가시장이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해결책, 그리고 그 해결을 통한 우리 세무사님들의 어떤 이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의 3년간의 결과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3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우리 세무사님들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웹캐시와 그리고 저희와 그 다음에 세무사님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바람,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비즈니스에 많이 함께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바람을 담아서 오늘 강연을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30억 중소기업, 우리 세무사님들 기장 하시겠습니까? 혹시 나 이거 기장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는 자료를 잘 안 줍니다. 그리고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하죠. 이런 업체 기장 하시겠습니까 혹시? 아무도 안 되십니까? 네. 기장 담당자가 너무 힘들어하죠 이런 데는. 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30억 중소기업, 세무사님들한테 오신다면 기장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자, 이런 업체들은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해주고 잘해주면 수수료 잘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단지 관리를 안 되는, 관리 잘 되는 요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우리 세무사님들이 선호하는 게 이제 달라집니다. 오늘은 과연 내가 한 3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을 내가 기장을 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제 발표를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저희는 사실은 소상공인은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소상공인은 세무전문가 있죠. 세무안이 있죠. 예, 충분히 아까 발표했던 자료들로 충분히 기장에 대한 메리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 중소기업, 저 40만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약 20% 정도 관리가 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잘 정리되지 않고 자료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해주는 이런 거래처 20%. 근데 저 20%가 40만 곱하기 20%가 8만입니다. 이 8만 고객이 경리나라 고가기장의 대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내부의 전문가가 부재합니다. 중소기업의 관리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드뭅니다. 우리 세무사님들 보시면 이 업체들이 자료 수행을 했을 때 잘 정리만 해서 줘도 기장은 되게 편하시죠. 직원들이 되게 선호합니다. 근데 저걸 자체적으로 근데 보면 회계 프로그램 웬만한 데 다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고 기장할 수 있는 업체 몇 군데나 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데는 약 한 300억 정도 매출되는 데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회계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내부의 전문가들이 부자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리고 엑셀로 손익 정리해서 보고하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투자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성장하다 보니까 이 기업 대표님들은 관리에 대한 니즈를 잘 모르세요. 우리 회사가 이 정도 업종이고 이 정도 규모면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기준 자체가 잘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사람을 뽑고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보여주고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투자할 텐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왜? 전문가가 붙지 않기 때문에. 자, 혹시 우리 세무사님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야, 니네 경리 업무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면 내가 저 관리 잘할 수 있어. 내가 기사님 줄 수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실 지금 기장료 가지고는요. 지금 기장에서 저희 청리기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 기장료 받아가지고 어떻게 아까 우리 박경영 세무사님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컨설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매력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첫 번째, 시장이 적습니다. 왜? 400만의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보다 40만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20%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경쟁자가 있습니까? 이 시장에 경쟁자가 있나요 지금? 자, 두 번째, 단가가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그 자영업자들 보면 기장료, 조정료 평균 보면 한 2, 300 정도 선일 거예요. 한 300 받아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적어도 1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업체들은요, 기본 단가 자체가 평균 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기장료 보통 한 2, 30만 원 받고요. 조정료 받으면 500에서 700까지도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오래 가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한 달 계약 개수 곱하기 24개월 하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거래처 숫자가 나온다. 왜냐하면 계약되는 거 플러스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술기반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은 그래도 자영업자보다 좀 오래 가죠. 두 시장이 다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두 시장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처들이 단단하게 잡아주셔야 아마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게 회계사무소를 운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비 효과를 딱 걸어두시면 대체 불가능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자가 없습니다. 자, 관리가 안 되는, 관리가 잘 되는 이 단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수익 불효자가 수익 효자로 바뀝니다. 자, 저희가 한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은 what, why, how를 보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Y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겠죠. 하지만 How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무를 담당한 우리 팀장, 그 다음에 전 본부장도 와 있는데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 놓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왓에 대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세무사님들한테 인식을 시켜드리고 오늘 그 이후의 자리들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리 기준입니다. 어떤 회사를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격리 업무하고 회계 업무가 다릅니다. 격리 업무는 증빙하고 돈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잘 잡아놓으면 사실은 업무가 원활하게 회계 업무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딱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 개발 영역이 아니라 타인 개발 영역이에요. 누군가의 일하는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업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컨설팅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가야 되니까 교육과 협업이 필요하고 이게 한번 컨설팅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된 거 지적해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저희는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 시장, 컨설팅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추가적인 돈을 더 받죠, 저희가. 자, 그리고 적정 도구입니다. 제가 요즘 꽂혀있는 단어가 적정입니다. 과하지 않고 적정한 거. 자,
왜 제가 이 적정도구라고 표현을 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세무사님들께 이해될 수 있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두 장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님들은 자, 왼쪽에 있는 건 시들고 아주 상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굉장히 싱싱하고 제철 과일, 그리고 야채고 잘 정리 정돈돼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재료로 요리하는 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싱싱한 재료, 그리고 잘 정리되어 있는 재료겠죠. 저희가 잘 관리되지 않은 업체를 기장한다는 건 아마 이래서 아마 다 꺼리시는 걸 겁니다. 뭐냐면 1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요. 마치 제철이 지나고 썩어서 못 쓰게 돼 있는 저런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꺼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른쪽 매달 고객이 자기 정보를 잘 담아가지고 그리고 딱딱딱딱 바구니에다가 딱 정리해서 줍니다. 얼마나 요리하기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관리 안 되는 업체들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 내가 이 식재료를 못 쓰게 된 거를 이걸 깎고 다듬고 또 정리하고 해가지고 그 재료를 정리하는 데 80%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의 시간을 가지고 기장을 합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식재료가 잘 바구니에 잘 담겨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하시면 됩니까? 식재료가 내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가 순서대로 잘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리에 집중하셔서 제대로 된 요리를 맛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자료 요청하고 그 자료 정리하는 데 80%의 노력을 들이고 20% 겨우겨우 기장합니다. 그렇다고 자, 그리고 오른쪽은 자료를 검증하는 20%, 그 다음에 기장을 하는데 80%의 노력이 됩니다. 확실히 훨씬 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 두 가지를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식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고민하면서 요리해도 결국에는 맛없는 요리가 나오고요. 이거는 경영관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세무 리스크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싱싱한 재료, 잘 정리되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세무사님들이 요리에 집중하신다면 결국에는 그 요리조차도 맛있겠죠. 결국에는 그 저희가 제공하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경영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세무 리스크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좋고 저희도 좋은 방식으로 업무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자, 볼게요.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고객은 어떤 요리를 맛있게 먹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잘 요리된 걸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있죠? 저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거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들이죠. 자,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우리 세무사님들과 나중에 한번 저희 그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리나라는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컨설팅을 해보려고 10년 전부터 제가 20년 정도 일을 했는데 회계 프로그램 가지고 컨설팅을 해봤어요. 아, 그랬더니 공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회계 전문가가 그 몇 개 기장해가지고는 일반 기장하는 것보다 수익이 안 나와요. 아마 그래서 여기 여태까지 선배님들도 그렇고 세무사님들도 하다가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경리나라를 제가 딱 보고 다른 모든 프로그램은 회계 프로그램인데 경리나라는 회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는 마치 요리를 담아놓는 바구니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장이라는 게 어떤 거래가 일어나면 증빙과 돈을 한 바구니에 잘 정리해 놓으면 그걸 우리가 회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회계 데이터로 만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리나라는 모든 자료를 끌고 이거를 우리가 잘 식별해서 구분해 놓으면 결국엔 기장하는 담당자가 적시정기금 월결산을 통해서 이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가설을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자, 그 결과입니다. 첫 번째, 기장료 말고 새로운 수익 모델, 기장료 플러스 관리비라는 새로운 수익 영역을 만들어서 평균 단가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업체들은 한 1,500만 원 이상의 평균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20%의 고객들 문제 관리가 안 되는 업체를 관리했잖아요. 근데 그걸 해드리니까 관리 잘 되는 거를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80%의 시장 가지고 저희가
같이 수임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또 하다 보니까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이었잖아요. 저희가 이걸 또 하다 보니까 한 업종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업종의 독점 저희가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점 업종에서 계속적인 거래처들이 계속 화수분처럼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익까지도 한번 말씀드려요. 저희가 이제 3년 됐는데요. 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관리비 플러스 기장에서 연 8억 정도 매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내년 6월이면 10억 정도 저희는 매출 예상을 하고요. 제 목표는 한 12억, 월 한 1억 정도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 이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세무사님들 아마 지금 머릿속에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까? 나는 다른 세무사님들과 어떤 차별화를 가져가야 될까? 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 사례입니다. 영상 광고 제조업이고요. 10년 정도 되고 매출 한 40억 정도 되는 고객사입니다. 근데 저희 컨설팅 의뢰를 하시고 갔더니 기장료 20만 원에 12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컨설팅 해드리고 기장료 갈 때는 저희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저희를 관리하시면 관리도 잘 되고 넘겨오면서 보호소도 만들어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기장료를 올렸습니다. 3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월간이익은 한 110만 원. 그래서 월 한 16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갔고 기존에는 세무사님이 아마 860만 원, 70만 원 정도 보니까 기장료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2,700만 원 정도 올 그 정도까지 예상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1조와 세무인 모두의 합한 수익입니다. 자, 또 하나는 개수가 늘어난 겁니다. 저희는 사실 이거 기계 장치 제조업이고 15년 정도 되고 20억 정도 매출합니다. 15만 원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했죠. 컨설팅을 해서 니네 법인, 개인 법인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기장료는 대신 기존 기장료는 좀 놔뒀습니다. 그냥 법인 거래처가 하나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20만 원 기장하고 월간리기는 100만 원 해서 이렇게 수익.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는 420만 원 정도 됐던 것들이 지금은 소개까지 받아서 한 2,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알짜 거래처가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무사님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희가 수익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중고자동차 상사입니다. 이 업종을 저희가 한 2년 동안요, 한 2개 업종을 가지고 진짜 사람을 투자해가지고 엄청 팠던 것 같아요. 그 업종을 알려고. 근데 진짜 계약을 안 주더라고요. 2년이 지나고 나서 한 6개월, 1년 전부터 계약이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올해 한 1년 사이에 한 35개 정도 됩니다. 근데 기존에 그 시장 자체가 워낙 기준이 엉망이다 보니까 아마 중고자동차 그러면 이미 선입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처는요, 기장 옮깁니다 그러면 바로 싸가지고 보냅니다. 왜? 이거 내가 관리하기 싫었거든. 근데 저희는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기장료도 올리고요. 그리고 평균 10만 원. 근데 이 기장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균 단가가 700만 원 나옵니다. 왜? 단가가 크잖아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은 매출이 한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이 중고자동차가 나오는지 아시죠? 저희는 여기 계신 세무사님들이 단 하나의 업종을 가지고 하나씩만 파서 3년, 5년만 고생하신다 그러면 다 매출 5억, 10억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세무사님들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직원들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사무소의 경력직들은 다양한 업종들, 다양한 규모 경험을 안 하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력 쌓는데 7년, 10년씩 걸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종을 죽으라고 3년 정도 판다 그러면 아마 그 직원은 아마 그 업종의 도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이라든가 단가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무실에서 만약에 너 나가 그러면은 이게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직원들도 많이 불안해 하겠죠. 근데 저는 좀 이런 시장들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변화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1인당 한 50개 기장에서 1억 5천 나온다 그래도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근데 한 사람이 10개 기장에서 한 1억 5천 정도 매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기장이라는 시장에 대한 가치도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 외 수익도 확장하는 그런 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기나 국가시장은 모두에게 저는 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그 대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세무사님들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영 관리하고 안심하고 관리하겠어요. 그리고 직원들도요, 일을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와서 가르쳐 준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배우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들은 수익도 증가되겠지만 이 업에 있어서 세무사라는 위상 자체가 굉장히 상승할 거라고, 위상과 권위가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사무소 직원들도 사실은 지금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느꼈지만 지금 새로 이 일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나요? 사실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요, 들어와가지고 2, 3년 되면 다 이탈하고 지금 경력자라 그러면 다 40대, 50대 이제 그분들 은퇴하시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을 써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들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 자체는 짧은 시간 안에 특정 업종을 전문적으로 해서 새로운 인원들을 키워서 그만한 복지와 급여를 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관리자로서 업무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런 시장을 만들어가면 둘 다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경리나라가 경영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이 개선돼서 지금 굉장히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기장을 하기 위해, 왜냐하면 세무사님들과의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세무사님들이 이걸 통해서 경리나라 좀 많이 팔아주세요라는 우리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이 세무사님들이 기장하는 업무 방식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안 써보면 모르죠. 안 해보면 모르고.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프로그램이 조금 더 그 기장을 담당자 써보니까 너무 좋다. 야, 이거 우리 그 관리하는 데들 경리나라 추천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게 만들어서 좋겠다. 그리고 저희 역할은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아니고 세무사님이 누군가가 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일은요, 세무사님들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제가 표준을 만들어서 맥케시와 함께 우리 세무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이런 것들의 시장을 함께 넓혀갈 수 있는 좀 표준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 시장 자체를 같이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그 앞에 안순환 세무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세무사님들이 갖고 있는 역량 자체가 고객에 접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컨설팅 영역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무사님 말씀을 다 듣잖아요, 대표님들이. 그리고 어떤 업체가 실무자가 아니라 대표하고 다이다이로 만나서 제안을 할 수 있고 그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우리 세무사님들이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리나라를 통해서 저는 기존에는 사실은 공수가 나와서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는 방식을 좀 바꾼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시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제가 일단 이 정도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 세무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거든요. 세무사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다면 저는 여기서 단 한 분이라도, 한 3분만이라도 만약에 이 시장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3년, 5년 내가 여기다 한번 내가 정성과 노력을 쏟는다면 저는 충분히 이 시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은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 기술에 맞춰서 사람의 인식이 바뀐다. 그 인식에 맞춰서 제도가 따라간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단지 내가 이 시장에서 선도할 거냐 아니면 따라갈 거냐는 오로지 나의 결정입니다. 우리 세무사님들이 이 시장에서 좀 그 성과를 내셔서 좀 이 시장을 좀 같이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우리 수치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8만 고객인데요, 8만 고객 중에서 내가 10% 해가지고 8,000명이잖아요. 그럼 1억 5천하면 1,200억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경쟁자가 아니라요, 다 동반자고요, 시장을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이 시장도, 우리 선사님들이 좀 관심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웨키시와 관계를 좀 가져가신다면 되게 좋지 않나. 저는 3년 정도 웨키시랑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웨키시아의 진정성과 어떤 신뢰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우리, 변호민 센터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성훈 이사님, 최기종 이사님, 항상 저희가 막 불평, 불만, 이거 왜 안 되냐. 근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사실은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해달라고 쪼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싫은 대책 안 하고 저희 개선해달라는 거 개선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또, 제 멘토이신 소철 회장님도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달라, 도와달라 하는 거 막 진짜 주말에도 나오셔가지고 진짜 뭔가 해주시려고 막 노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과 전문성과 고객에 대한 진정성이 만나면 세상은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더 성장하시고 또 세무 시장에서 두각을 차별화된 그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좀 크게 성장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